지금 이 영상 그냥 누른 거 아니죠? 좋은 관계였다고 생각했고 호감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거 익십, 잠수 이런 이성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머릿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혹시 진심인데 사정이 있는 거 아닐까? 혹시 어장인가? 좋습니다. 오늘 타로로 갈라드릴게요. 이 사람 진심인지 어장 신호인지, 거기에 대해서 진심이면 언제쯤 움직이는지, 어장이면 언제 끊어야 하는지까지. 제가 항상 하는 멘트 있죠. 당신이 듣고 싶어하는 대답이 안 나올 수 있다는 점. 읍 하고 힘 한번 주고 따라오세요. 오늘의 주제는 잠수 익십, 연락이 끊긴 그 사람. 혹시 누군가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기다림에 당신은 점점 소매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6장의 카드로 여러분의 관계와 상황을 입체적으로 볼게요. 두 사람 관계 본질과 함께 진심, 어장 혹은 그 사이의 무언가 전부 정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번호를 골라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눈 감고 심장이 끌리는 번호 하나 고르세요. 그럼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카드 리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이트 소드 나왔죠? 상대방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 당신한테 연락하고 다가가려는 상상을 되게 수십 번 해보는 타입입니다. 수십 번의 시뮬레이션 모두 여러분의 반응이 다 다를 것이라는 그런 상상까지 하는 이런 뇌의 용량이 상당히 큰 사람입니다. 머릿속에 담아둘 곳이 많다 보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하죠. 부담 주면 어쩌나, 연락은 며칠 더 있다 할까? 이렇게 절다가 너무 늦으면 어쩌나, 나 까일래나? 같은 생각을 끝도 없이 합니다. 이 소드 나이트는 머리는 크고 빨라요. 근데 자꾸 브레이크를 밟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당신을 두고 잠수를 타는 이 상대방은 당신이 포함된 그런 자기만의 생각에 좀 허우적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이트답게 말을 달려서 칼도 뽑고 무라도 베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냥 서 있는 사람이에요. 작화와는 다르게. 이게 지금 잠수에 대한 카드 리딩이기 때문에 이렇게 리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형은 가만히 있는데 지금 안에 머릿속 안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 여러분들은 지금 말라 비틀어지고 있는데 그럼 뭐 연락을 하거나 정리를 하던가 진짜 쉬워 보이는 객관식 이지선다 문제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결정장애가 좀 있어요. 쉽게 답을 내리지 못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이게 좋은 신호인지 나쁜 신호인지는 이 다음 아르카나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스트렝스는 속마음은 일단 여러분한테 있는 걸로 읽혀요. 거기다가 얕은 깊이까지도 아니에요. 깊습니다. 이 힘 카드는 가벼운 끌림이 아니에요. 자기 안에 이런 사나운 감정이나 뭐 충동, 당신을 향한 마음을 꾹 눌러서 다스리고 있는 카드예요. 사자가 그 충동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걸 다루는 손이 이 사람의 이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죠. 뭐 나 연락하고 싶은데
보고 싶은데 참자, 이 상태. 감정이 없어서 이렇게 조용한 게 아니고 감정이 있어서 좀 조심하는 거죠. 자기 마음이 너무 크니까 그게 들킬 수도 있고, 그게 또 당신을 부담스럽게 할까봐 오히려 더 누르는 거죠. 특히 이런 생각은 어린 친구들보다는 좀 결혼을 생각하거나 약간 N회차 어른들의 썸 단계에서 흔히 보이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소드 나이트 카드랑 딱 맞물리긴 해요. 머리로는 달려가고 싶은데 가슴으로는 그거를 누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조용한 겁니다. 이 안에서는 이 충동으로 난리가 났는데 밖에서는 이런 충동이 한 방울도 새어나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선 두 장의 카드를 보면 좀 긍정적인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이 세 번째 카드를 보면 이 컵2가 역방향으로 나왔죠. 이 컵2가 정방이라고 하면 두 사람이 좀 잔을 마주 들고 건배하는, 그 마음이 딱 맞는 것 같이 보이는 최고의 커플 카드입니다. 타로에서 이 사람이랑 잘 된다 할 때 제일 먼저 보는 카드 중 하나죠. 근데 이게 역방으로 읽혀집니다. 어떤 에너지를 읽을 수 있냐면, 마음은 있는데 그 마음이 같은 방향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 거죠. 한쪽은 진심인데 타이밍이 어긋나거나 마음의 크기가 다르거나, 혹은 둘 다 모두 진심이에요. 둘 다 모두 진심이지만 각자의 사정이나 계산이 그 진심이 얹혀 있어서 짠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1번 덱을 어떻게 보면 진심으로 판정을 하면서도 이런 거에 단서가 붙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벼운 마음으로 당신을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막지가 않아요. 그 말이 뭐냐? 행동의 시작. 이 사람이 머릿속으로 그 생각만 하고 있는 행동의 시작에 조건이 있습니다. 기준은 상대방이에요. 상황이 정리되면, 내가 준비가 되면, 내가 확신이 생기면, 내가 여유가 생기면. 진심은 맞아요. 게다가 깊어요. 하지만 단서가 많죠. 주변에 이런 사람들 있을 겁니다. 이 사람도 알아. 상대방도 알아. 당신을 보면 관계 발전 가능성도 있어. 나에게 이득도 돼. 알아. 근데 뭐 어쩌자는 거지라는 판단을 못 해요. 진심이 있는데 짠을 미루는 사람이라는 거죠. 봐봐요. 힘이 있어. 하지만 여기서 당신이 정신 차리고 분류를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대방은 나에게 진심이다. 1번. 2번은 그 진심에 내가 매달려서 뭐 손톱을 깨물어 가면서 기다릴 가치가 있느냐. 요거 완전 다른 개념이거든요. 이 생각보다 이 관계 진심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관계를 이끌어 나가는 능력과는 별개겠지만요. 근데 그 진심을 행동으로 옮기느냐. 행동으로 옮긴다면 어떤 표현의 방식과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어떨지가 중요하겠죠. 이 흑백 카드 첫 번째 카드를 보면 여러분들은 잠을 설칠 정도로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누우면 상대방의 이 소드처럼 내면의 머릿속이 별의별 생각이 많이 들긴 할 겁니다. 그런 별의별 생각은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내가 말 실수했는가 같은 시나리오겠죠. 갑자기 제가 팩폭 하나 받고 싶은 게 생각이 났는데 요거 아플 수 있거든요. 예전에도 말했지만 이 소드 구는 실제 일어나는 일로 생긴 괴로움이 아니에요. 제 임상에서는 최소 그래요. 그리고 더 아픈 진실, 그 사람은 당신만큼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다스리고 있어요. 자기 감정을. 내면 속에서 이렇게 용솟음치는 자기 감정을 다스리고 있어요. 근데 당신은 혼자 이 칼 9개를 꼽힌 상태에서 밤을 새우고 있는 거죠. 불공평합니다. 왜? 당신만 그럴까요? 기다리기만 하는 지금 상황의 변화 가능성을 보자면
물론 있긴 있는데 이것도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소드구의 에너지로 생활을 하고 소드구의 에너지로 지금 이 상황에 묶여 있는 한은 상대방은 짠할 수 없어요. 잠만 들고 계속 있는 거죠. 내가 고민도 많이 하고 힘들지만 그 사람은 차분하게 기다릴 수 있어요. 짠하지 않고 아무 마음을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게으름을 여러분들이 이런 고뇌를 통해서 먹여 살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시기 카드 한번 볼게요. 저는 시기 카드를 읽을 때 무슨 뭐 10일, 21일, 뭐 22일 이렇게 점쟁이처럼 딱 못 박지는 않습니다. 맞히기도 어렵고 솔직히 요행에 가깝죠. 대신 숫자랑 카드 에너지를 같이 읽습니다. 펜타클 킹 나왔죠. 펜타클은 숫자로 치면 보통 좀 깁니다. 흑의 에너지거든요. 천천히 그리고 묵직하게 싹을 틔우는 것처럼 좀 천천히 읽어요. 펜타클 킹이면 제 기준 대략 한 달 정도에서나 길다면 두 달까지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카드 에너지로 보정을 한다 그러면 펜타클 킹은 이런 안정감, 확신이 있어야 이 왕좌에서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2026년 지금에 대입하자면 자기 상황 정리되고 경제적으로든 심적으로든 일적으로든 이제 됐다, 여유가 생겼다 싶을 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번 리딩에서 상대방이 당신에게 연락하는 시기는 빨라야 3주, 보통 한 달 반, 그 전후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사람이 나름의 결론과 준비를 냈을 때 연락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한 방만 더 추가한다면 펜타클 킹은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돈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강한 사람입니다. 이걸 컵2 역방이랑 같이 합치면 답이 지금 딱 나옵니다. 이 사람은 당신을 향한 진심을 지금 손익계산으로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가 알려드렸던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은 상대방이 스스로 감정의 갈등에 막 휩싸여서 막 당신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기준에서 내가 당신이란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이득인지 지금 움직이는 게 맞는지 계산하는 시간이 빨라야 3주, 한 달 반 전후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 카드 리딩의 민낯이 그거죠. 마음은 있는데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계산 먼저 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한 달 반을 그 사람이 날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단념하지 않아도 돼요. 진심이랑 잠수를 구별하기 힘든 당신의 이 상황에서 판을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 거는 기다림의 주체를 바꾸는 거죠. 그 주도권을 당신이 가져오면 돼요. 제가 당부하려고 하던 카드가 나왔죠. 딱 봐도 휴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사람 프로필 들어가는 거, 인스타 스토리 누가 봤는지 뒤지는 거 다 끊으셔야 돼요. 하루에 그거 확인하려 쓰는 에너지가 상당해요. 그 시간에 잠을 자든 운동을 하든 친구를 만나든 해야 돼요. 그리고 절대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알아서 할 겁니다. 당신이 조용해지면 신경을 쓸 거예요. 계산하는 사람이거든요. 완전 쌉티. 그러니까 당신이라는 변수가 갑자기 자기 계산기에서 사라지면 쟤 왜 조용하지? 하고 신경이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매달릴 때보다 사라질 때 이 사람의 머리가 더 빨리 돌아가요. 머리가 더 빨리 돌아간다는 것은 이 사람이 당신에 대한 결론이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당신이 회복할 시간이지 전전긍긍할 시간이 아니다. 정리할게요. 진심은 있어. 진심은 있어. 깊어. 근데 조건이 붙은 진심이에요. 시기는 한 달 반 전후.
당신은 할 일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회복해야 돼요. 그 사람이 오면 다행이고 안 와도 이미 당신은 회복이 돼 있고 어느 쪽이든 손해 안 보는 그림이 이 소드 4에 나와 있습니다. 진심인 사람이라고 다 잡아야 되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저희 다 성인이잖아요. 진심 위에 조건을 얻는 사람은 그 조건이 안 맞잖아요. 진심도 접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 조건 안에 들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진심 안에 들면 돼요. 그 조건을 가늠하는 거는 그 사람의 몫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당신 조건에 들만한 사람인지를 봐요. 위치를 바꿔야 돼요. 제가 판을 바꿔야 된다고 했죠. 아시겠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열을 먼저 회복하셔야 돼요. 근데 마지막에 한마디만 추가하자면 이 사람 진심이긴 한데 막지는 않아요. 감사합니다. 요거는 앞선 리딩이랑은 좀 다르게 사람을 헷갈리게 하진 않네요. 근데 좀 답답하긴 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어장도 아니고 마음을 못 정한 것 뿐이고 결심도 안 하고 당신한테 이런 고난을 선사한다? 좀 애매한 포지션의 사람이네요. 상대방은. 리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이 관계를 보는 시선은 당연하게 보고 있어요. 당신이라는 잔이 자기 눈앞에 이렇게 떡하니 있는데 그게 당신이 당연히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손을 뻗지 않습니다. 굳이 잡을 이유를 못 느끼는 거예요. 어차피 안 사라지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권태입니다. 이 미움이나 무관심이라기보다는 있을 때 소중한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늘 그 자리에 있으니까 연락하면 받아주니까 굳이 지금 애쓸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사람이 참 간사합니다. 이 잡기 어려운 거는 안달복달하면서 잡으려고 하지만 이 손에 쥐고 있는 거는 신경도 안 써요. 근데 여기서 진짜 핵심이 이 아르카나는 그 잔이 눈앞에서 없어지고 잃어버리고 나서 이 사람은 꽤 괜찮은 거였네 하고 뒤늦게 찾아가는 카드예요. 눈앞에 있을 땐 안 보이다가 없어지면 보여요. 공략법 대강 나오죠. 이 완드 퀸은 자신감이나 열정, 매력, 그리고 나 아쉬울 거 없어. 그런 에너지. 속마음을 풀면 이래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인기가 있다고 느껴. 특히 이제 여러분의 상대방이 남성일 경우에 이 에너지가 매우 강합니다. 아니면 적어도 자기한테 선택권이 있다고 느껴요. 당신 말고 플랜 B가 있거나 자기 매력에 자신이 있거나 혹은 본인의 지금 삶이 충분히 재밌고 바빠서 연애에는 좀 힘들어한 거거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연락도 좀 띄엄띄엄한 거고 아쉬운 게 없으니까.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찾는데 이 카드 흐름에서 이 완드 퀸이 여기를 버티고 있다면 당신을 싫어하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또 엄청 죽고 못 살 정도는 아닌 거예요. 어떤 거냐면 당신을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좋은 것들 중에 하나 정도로 두고 있는 거야. 그 좋은 것들의 비교군에는 상대방의 취미생활, 뭐 아끼는 운동화 이런 거랑 어깨를 나란히 하겠죠. 기분이 좀 더럽습니다. 나는 얘 생각밖에 안 하는데 얘는 내가 여러 개 중에 하나라고? 별로 안 좋죠, 기분이. 그래서 판을 뒤집어야 돼요. 그래서 이 관계 본질을 한번 보자 그러면 펜타클 6 역방향인데 이 카드가 정방으로 나오면 저울을 들고 좀 공평하게 주고받는 어떤 균형 잡힌 그림이에요. 한 손에는 저울을 갖고 있고 한 손에는 베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역방으로 나왔죠. 그 말이 즉슨 이 관계 본질이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어 있는 거죠. 한쪽이 주기만 하고 한쪽은 받기만 해요. 그리고 누가 주고 있는지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당신이 먼저 연락하고 시간도 맞춰주고 당신이 그 사람의 기분까지 살펴가면서 당신이 기다리는 거. 그 사람은 받기만 합니다. 받기만 해요. 가끔 생각날 때 답장 한번 해주는 걸로 당신을 묶어두는 겁니다. 이 펜타클 6의 가장 큰 역방 에너지는 기울어진 저울입니다. 이 관계가 한쪽으로 완전히 쏠려 있다는 뜻. 이 타이밍에 이 시청자분들 이 새끼 이거 어장인데 라고 생각 드실 것 같아. 근데 저는 이거를 어장이라고 판단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결심이 아예 없어요. 어장 칠 거라는 결심이 없어. 이 차이는 뭐냐? 어장은 의도가 있어야 돼요. 어장이 만약에 범죄라고 치면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소중함을 인지 못하는 그런 권태에 빠져서 이 저울이 자연스럽게 기울어진 것 뿐이거든요. 그냥 게으른 거예요. 그렇다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악의가 없다는 이유가 당신이 이렇게 손해보면서 버텨야 되는 당근이 되면 안 돼요. 오히려 악의가 없으니까 당신이 이 사람 나쁜 사람 아니네, 조금 기다리면 변할 것 같은데 하면서 못 떠나. 그래서 당신의 성격에 따라 좌우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인내심이 있고 여러분들 성향 중에 평강공주, 평강왕자의 근성이 있다면 더더 미련이 남아서 여러분들은 못 떠나요. 계속 줄 거 줘가면서. 이 흑백 카드, 절제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이 관계가 아주 천천히 균형을 찾아갈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은 있다. 이 절제 카드 자체는 시간을 들이면 결국에 조율이 된다는 카드거든요. 급하게 막 팔팔팔 끓이는 게 아니고 훈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카드 그림은 천사 혼자 지금 물을 잘 이렇게 조율하고 흘려보내고 있지만 연애나 관계에서 절제 카드는 저는 이거를 두 사람으로 읽거든요. 즉 물을 흘려보내고 있는 두 개의 손은 두 사람의 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손이 따로 놀면 이 물이 제대로 흐르겠나요? 여기서 당신만 물만 이렇게 흘려보내고 상대방은 그 물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아.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깽가리까지 치는 1인 삼로리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 가능성을 좀 본다면 이 권태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요게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요 잔을 이 사람 눈앞에서 없애버려야 돼요. 이 잔은 이 컵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이 사람은 잃어봐야 알아요. 균형인데 지금 이 기울어진 균형을 맞추는 유일한 방법은 좀 역설적이긴 하지만 이게 물붓기를 멈추는 겁니다. 손을 떼야 돼요. 손을 떼서 잔이 비기 시작하면 이 잔도 눈앞에서 사라질 겁니다. 그러면 알아채겠죠. 없어졌네 이러면서. 컵 3은 숫자로 3입니다. 컵은 물의 에너지, 감정이나 흐름이 비교적 부드럽고 빨라요. 그래서 기본 시기, 연락 오는 기본 시기는 보통 3주 안팎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에너지 보정이 들어간다 치면 이거는 그냥 3이 아니에요. 축하, 모임, 사람들의 카드예요. 이게 시기 자리에서 나왔다는 거는 어떤 모임이나 술자리, 사람들 사이에서 연락할 시기가 결정되고 생긴다는 거예요. 시끌시끌한 상황에서 당신에 대한 스위치가 켜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할 수 있는 거는 3주 전후인데 단서가 있겠네요. 당신이 그 사람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는 상태여야 돼요. 그게 뭔 말이냐? SNS건 친구를 통해서건 우연히 마주침이건 쟤 요즘 잘 지내네, 좋아 보이네, 이런 식으로 당신의 근황을 그 사람 앞에서 보여준다 그러면 시기로 받아줄 수 있어요. 근데 3주 안에 연락이 와도 그게 결심한 연락인지 아니면 심심한 연락인지는 또 따져봐야 돼요. 아니 마음에 안 들어. 결심 없는 사람은 연락도 결심 없이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 중에 당신의 이런 존재가 그 두더지 게임에서 이렇게 톡톡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망치로 이렇게 때리는 거. 그 두더지처럼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양가 없는 연락 던져놓고 쓱 한번 보고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락이 온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연락이 어느 정도 지속성이 포함된 연락인지 일회성인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돼요. 이 나이트 완드 멈춰서 기다리지 말고 당신 인생을 향해서 그냥 달려가라는 의미로 보이네요. 그 사람 이렇게 쳐다보면서 발 동동 구르지 말고 방향을 당신 쪽으로 완전히 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권태에서 왜 못 깨어나냐면 컵을 들고 그냥 보여주고 있는 것 때문이에요. 당신이 그 자리에 계속 늘 변함없이 있으니까 당연하게 보는 거죠. 라이크 가구. 정반대로 하래요. 당신이 완드킴이 되어 보는 겁니다. 먼저 열정을 태워서 뭐라도 해보세요. 불 붙이고 박차를 가하고 당신의 인생을 향해 달려나갈 준비를 하세요. 당신의 일로, 당신의 취미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한테로 당신이 좋아하는 것들의 숫자를 이 사람처럼 좀 늘려보세요. 그 사람한테 쏟던 에너지나 뭐 기다림에서 쓴 에너지, 그거를 통째로 당신의 인생의 별점을 높이는데 써보시라는 거죠. 미뤄둔 운동을 등록을 하든 안 가던 모임을 나가든 뭐 일에 미쳐서 뭐 성과를 내든 배우고 싶었던 거 시작하든 뭐든 당신이 불태울 거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앞에 나온 이 완드 퀸, 이 에너지를 당신이 가져와야 돼요. 이 에너지를 당신이 가져와야 돼요. 나도 아쉬울 거 하나 없다. 그 당당한 에너지. 이게 당신한테 옮겨오는 순간 판은 또 뒤집히죠.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리는 전략이 아닙니다. 설령 그 사람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더라도 당신은 이미 당신의 인생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을 거니까. 손해볼 거 없잖아요. 이게 완드 나이트의 진짜 선물입니다. 일석이조, 일거양득, 뭐 도랑치고 가지 잡고 님도 보고 뽕도 따는 어장 아니에요. 어장 아닙니다. 절대 어장이라고 할 수 없어요. 나쁜 놈도 아닙니다. 그냥 권태에 빠진 그냥 닌겐이에요. 시기는 3주 전후. 단 당신이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이 닿았을 때 행동 지침은 기다리지 말고 달려나가야 돼요. 그 사람이 결심하기에 유일한 방법은 이 컵을 시야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거. 누군가가 당신을 잃을까봐 두려워할 순간에 당신을 잡아요. 그러니까 당신을 잃을까봐 안절부절할 때 당신을 잡는다는 말이에요. 연애뿐 아니라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예전만큼의 그 낭만과 순수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잃을 걱정이 없는 사람은 절대 결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그 사람한테 잃을 걱정을 주는 거죠. 잃겠다 싶게 만드는 거예요. 상대방 타입을 봐서 그건 매달려서 되는 게 아니라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자, 리딩 바로 시작할게요. 아하. 이거 고르신 분들 숨을 한번 쉬고 리딩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카드가 근데 제가 이 채널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다른 데서 안 해주는 말 이어서 해주려고요. 리딩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앞선 완드 퀸의 에너지처럼 상대방은 당신과 관계를 즐거운 것들 중에 하나로 봐요. 분위기 좋고 가볍고 흥겨운 카드예요. 파티 카드, 술자리 카드죠. 문제는 이게 진지한 관계의 정체성을 묻는 자리가 아니고 이 상대방이 이 관계를 보는 시선 자리에 나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한테 당신은
그냥 재밌는 사람, 기분 좋을 때 찾는 사람, 심심할 때 연락하면 받아주는 사람이에요. 진지하게 미래를 그리는 상대가 아니고 가볍게 즐기는 관계로 보는 거예요. 아, 쎄한데 싶지만 그래도 좋아서 진지하게 생각하는데 상대방한테는 그게 옵션 중에 하나예요. 당신은 그 옵션 중에 하나야. 그리고 이 컵에 사람이 셋이라는 거 의미심장하죠. 둘이 아니라 셋입니다. 그럼 삼각관계라도 되는 거냐 싶지만 이건 세 명이 아니고 세 명 이상의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당신만 있는 게 아닐 수 있다는 신호죠. 그 사람 주변에 당신 같은 사람이 더 있거나 적어도 그 사람이 여러 관계를 가볍게 즐기고 있을 가능성 큰 거죠. 로맨틱한 카드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사실은 날 사랑한 거 아닌가 쉽게 착각하게 만드는 카드죠. 근데 아닙니다. 이 카드는 속마음의 자리에 나왔어요. 이 사람은 로맨틱한 행동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남자라면 달콤한 말이나 분위기 잡는 거, 감성적인 메시지나 뭐 적절한 타이밍의 표현, 여자라면 남자를 지켜 세워주는 말이나 애교, 스킨십 이런 거 진짜 잘해요. 선수. 이 컵 나이트는 보여주기식 로맨스다 이거죠. 로맨스의 이면에 책임감이 있냐 없냐는 완전히 다른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신을 설레게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연락이 뚝 끊겼다가도 당신이 슬슬 마음을 접으려고 하면 귀신같이 한 번씩 나타나서 달콤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보고 싶다. 잘 지내니? 네 생각이 났어. 그러면 또 녹죠. 역시 나야. 내가 본캐일지도 하면서 마음을 열고. 맞죠? 근데 이게 어장의 핵심 기술입니다. 적당히 굶기고 당신이 떠라는 딱 그 타이밍에 적당히 먹이고 배고프게 만들었다가 딱 한 입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그 한 입에 또 며칠 버티는 거고. 아시겠죠? 이 소드 에이스가 역방으로 나왔잖아요. 칼같이 하늘을 찌르는 그런 진실, 명료함, 그런 날카로운 정리의 카드입니다. 흐릿한 걸 이렇게 한 방에 베어내는 카드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역방이 나왔잖아요. 이 관계 본질에 에이스 소드가 나왔다는 거는 돌려 말할 수가 없겠네요. 어장입니다. 어장. 그 사람은 당신을 정리하지 않은 채로 곁에 두는 게 목적이에요. 칼 같은 정리 안 해요. 칼 거꾸로 잡고 절대 당신을 향해서 똑바로 휘두르지 않습니다. 칼 거꾸로 잡아서 손에 피나는 것쯤 감수할 수 있어요. 왜? 이 사람은 자신을 소모하면서까지 어장을 치는 사람이니까. 완전 별로죠. 명확하게 그만하자 아니고 명확하게 시작하자도 아니에요. 일부러 흐리멍텅하게 두는 거죠. 그 흐릿함이 요 사람의 무기입니다. 어장입니다. 어장의 물고기가 몇 마리인지는 가늠도 안 돼요. 당신의 잘못 절대 아니고 이 스킬에 넘어갈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작정하고 기술 쓰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당신이 어리석어서가 절대 아니고. 근데 흐름 자리에 이 소드 6, 소드 6이 나왔다는 거는 저는 이걸 희망으로 리딩할 겁니다. 상대방이 변하는 희망이 아니라 당신이 이 관계에서 떠나는 그런 희망이에요. 이 소드 6은 아픈 곳에서 벗어나서 더 나은 곳으로 건너가는 카드예요. 이런 관계의 흐름은 그 사람이 어느 날 진심이 돼서 톡 하고 돌아오는 게 절대 아니고 당신이 이 강을 건너서 이 관계를 등지고 떠나야 돼요. 카드가 그렇게 흐르고 있죠. 변화 가능성 제로입니다. 떠난다고 해서 당신이 없어진다고 해서 뭔가를 깨닫고 그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이 역방의 흐름 중에 하나가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거든요. 이 거짓말, 이 어장치려고 하는 거짓말이 이 사람의 디폴트, 그게 바뀔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변해야 되는 거는 당신이 변해야 돼요. 당신이 이 강을 건너는 그 결심이 이 관계를 위한 출구, 배 준비됐죠? 사공도 있어요. 당신이 노만 저으면 됩니다.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는
당신의 그런 감정이에요. 당신의 감정을 고스란히 싣고 떠나면 그만입니다. 시기 자리인데 저는 시기를 말씀드리지 않을 겁니다. 의미가 있을까요? 언제 연락 올지 묻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의미 없는 빈잔을 또 들여다보는 행위, 그 사람이 연락하는 타이밍은 당신한테 진심이 생겨서 절대 아닌 거 아시겠죠? 심심할 때 하는 겁니다. 외로울 때 하는 거고. 그런 연락에 무슨 시기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겠냐요. 그냥 그 사람 기분 내키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3번, 지금 세 번째 리딩에서 줄 시기는 하나예요. 바로 지금입니다. 손절할 시기 지금입니다. 아니네요. 이거 손절 아니고 익절이겠네요. 이 카드로 넘어가 보면 당신의 모습이 보이죠. 추운 데서 떨면서 바로 옆에 따뜻한 창문을 못 보고 있어요. 창문 안에 불빛이 그 사람이라고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빛은 당신에게 진심으로, 당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다른 모든 것들이에요. 당신 친구나 가족, 당신 자신, 그리고 아직 만나지 않았지만 당신을 진심으로 아껴줬던 인연, 차단까지 할지는 당신의 몫이에요. 상대방을 차단할지는 당신의 몫인데 최소한 이건 하세요. 그 사람 연락 오면 답장하지 말고 반나절은 익혀두세요. 묵혀놓으라는 말이에요. 그 시간 동안 생각하고 이 사람이 내가 진짜 힘들 때 따뜻했던 적이 있었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추울 때 외면하고 사라진 적이 더 많았나? 그리고 이런 달콤한 메시지 또 올 겁니다. 당신이 멀어지는 낌새를 알아차리면 심화 기술, 더 고급 기술을 쓸 거예요. 근데 참으셔야 돼. 그게 마지막 시험일 겁니다. 거기서 녹지 않으면 두 번째, 세 번째 좀 더 수월할 거고, 그럼 상대방은 또 다른 사람을 찾으러 가겠죠.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좋은 게 아니고 못 끊는 거라는 거. 그거는 사랑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말이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말이고요. 이 관계가 이어지는 원인은 끊을 타이밍을 여러분이 놓쳐요. 계속 기술을 쓰니까. 당신은 춥지 않아 해도 돼요. 따뜻한 창문들 있잖아요. 당신을 아껴주는 것들이 여기 있잖아요. 시련이다 생각하지 말고 주변을 좀 둘러보세요. 당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이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번째 리딩도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번째 리딩. 이 리딩의 방향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행동을 해야 되냐기보다는 어떻게 정리하느냐의 무게를 좀 둬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이 사람은 관계를 보는 시선이 차갑습니다. 이성적이에요. 거리도 두고 있고 관계 온도가 좀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관계를 이미 정리된 일, 지나간 일, 과거처럼 보고 있어요. 감정을 좀 끊어내고 한 발 물러서서 좀 냉정하게 판단을 끝낸 상태. 당신은 아직 진행 중이신데 그 사람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거죠. 온도 차이가 큽니다. 계절로 비유를 하자면 당신은 한여름인데 그 사람은 한겨울인 정반대의 계절에 각각 살고 있는 거죠. 소드킨이 이렇게 첫 번째 카드로 나왔다는 거는 이 사람은 이미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린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결론이 났죠. 결론이 뭔지, 왜 이렇게 짧게 식었는지를 본다 그러면 이 사람의 속마음에는 뭐 자존심, 이겨먹으려는 마음이 상당히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그 당신과 상대방의 그 사이에 교류가 있었던 그 사이에 어떤 음지에 좀 자존심 싸움이 있어요. 누가 먼저 연락하나, 누가 먼저 고개 숙이나, 누가 더 아쉬워하나, 누가 지나. 상대방은 자신만의 그런 음지의 결투에서 안 지려고 해요. 그래서 연락 안 하는 거죠.
순전히 자존심 때문에. 내가 연락하면 지는 거다라는 약간 하남자 하여자스러운 자존심. 근데 이 싸움은 이겨도 지는 싸움이에요. 칼 다 주워들고 자존심 다 지키고 이겼다고 칩시다. 근데 둘러보면 뭐가 남아있나요? 등밖에 안 남아있죠. 등 돌리고 떠나보낸 사람들만 남아요. 허허 벌판만 남고 안 좋은 바람만 불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그걸 모르고 이걸 이기는 게 아니라 안 지는 것에만 매달려 있는 거죠. 본질 카드 한번 볼게요. 태양 카드가 역방으로 나왔습니다. 이 78장의 아르카나 중에 제일 밝고 좋은 카드예요. 환한 햇살이나 활짝 핀 해바라기, 아이의 웃음, 행복하고 명확함, 뭐 숨길 거 하나 없는 그런 순수함? 근데 이게 역방 에너지 자리에 나왔잖아요. 이 관계의 본질은 한때 태양처럼 환했던 게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이 태양의 역방은 행복이 이전에 누렸던 행복, 이라는 말이에요. 처음엔 좋았어. 환했어요. 두 사람 다 웃고 즐기고 행복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빛이 구름에 가려져 있거나 아니면 그 밝음에 실속이 없었거나 그 둘 중 하나입니다. 리딩의 방향은 좀 명확했지만 리딩의 흐름은 좀 애매모호함이에요. 진심이었느냐? 한때는 진심이었어요. 거짓도 아니었고. 근데 지금도 진심이냐? 거기에 답은 좀 빛을 잃어가고 있는 거죠. 어장이냐? 어장 아닙니다. 고의가 아니에요. 작정하고 가지고 논 게 아니거든요. 한때 진짜였지만 지금 끝나가는 관계죠. 오늘 이 네 번의 리딩 중에 가장 아릿하고 좀 쓸쓸한 리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보통의 연인이 헤어지는 그런 테크트리와 제일 많이 닮았거든요. 태양 역방이 이 본질에 있으면 억지로 다시 불을 켜려고 하면 안 돼요. 꺼져가는 불 살리겠다고 기름 붓잖아요. 여러분들이 상처받고 화상 입습니다. 한때 빛났다는 어떤 추억에 매달려 가지고 상대방의 차가움을 보지 못한다 그러면 더 크게 다쳐요. 타워 카드죠. 이 흐름 자리의 타워 카드는 이 관계는 한번 무너지는 흐름이에요. 갑작스럽게 그리고 충격적으로 어떤 사실이 드러나거나 사건이 터지거나 아니면 한쪽이 좀 못 버티고 무너뜨리거나 한쪽이 못 버티고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무너뜨리거나 하는 거예요. 무서워요. 심장이 바닥에 턱 떨어졌다 올라오는 그런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타워 아르카나는 썩은 바탕 안에 기둥을 세운 겁니다.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이 신에게 가깝게 다가가고자 급하게 세운 탑이 신들이 이걸 응징하는 거거든요. 멀쩡하고 튼튼한 집은 안 무너져요. 무너진다는 거는 이미 그 안이 썩어 있다거나 이 바탕이 견고하지 못하다는 뜻이겠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 비어 있었던 거죠. 역방, 빛을 잃은 어떤 본질, 거기에 붕괴, 두 장이 같이 말하는 건 좀 또렷하죠. 이 관계는 다시 환하게 밝아질 수 있는 쪽이 아니고 그냥 한 번에 무너지고 정리되는 쪽으로 흐릅니다. 변화 가능성이 0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관계가 이 쨍쨍하던 에너지, 그 당시의 에너지를 회복하는 그런 변화는 확실히 아니거든요. 시기를 보자 그러면 이번 카드는 이 카드의 본질을 보면 환상이나 헷갈림, 뭐 안개, 헛된 기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어떤 시기의 자리에 나왔다는 거는 지금 당신이 이런 시간의 감각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언젠간 오겠지.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예전으로 돌아가겠지. 그래도 한때 그렇게 좋았는데 설마 이러면서 안개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타워가 무너지는 시간은 7주 정도 되겠네요. 7주 안에 와요. 컵은 물의 속성이라서 흐름이 빠르니까 그보다 더 빠를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 숫자보다 훨씬 중요한 게 그 7주의 숫자보다 이 컵 7의 환상에 머물러 있으면 이 타워가 무너질 때 더 크게 다칩니다. 가만히 있다 깔리는 거죠. 최소한 몸이라도 웅크려야 덜 다치는데 해서 이 컵 7이 주는 진짜 메시지는 당신의 디데이가 그 사람이 연락하는 그런 시기를 알려주는 디데이가 아닙니다.
당신이 깨닫는 디데이예요. 아, 이게 안개였구나. 내가 환상을 붙잡고 있었구나라고 깨닫는 디데이. 그날이 빠를수록 여러분들은 타워가 무너졌을 때 덜 다쳐요. 이 카드가 행동 지침에 나온 거 오싹하게 정확해요. 찌 한 장에 당신의 모습이 담겨 있거든요. 결정을 미루는 카드예요. 칼 두 자루 들고 있죠. 두 개의 선택지예요. 붙잡을까? 놓을까? 기다릴까? 떠날까? 근데 이 사람이 왜 결정을 못하냐 보면 이렇게 눈을 가렸어요. 스스로 천을 둘러서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그러니까 눈 가리개를 풀면 현실을 직시하게 되니까, 하기 싫은 결정해야 되니까, 또 하기 싫은 결정하면 또 마음이 아프니까 차라리 눈 감고 미루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딱 이렇습니다. 앞에 카드들이 다 말해줬잖아요. 태양은 빛을 잃었고 타워는 무너지고 있고 그 사람은 이미 차갑게 식은 소드 퀸이에요. 답은 이미 나와 있죠. 당신도 알고 있을 겁니다. 진작에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눈을 가리고 있어요. 등 뒤에 뭐가 있어요? 바다 있죠. 출렁이는 감정의 바다. 그 감정 때문에 지금 결정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막타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소드 2의 자세로 영원히 앉아 있을 수 없어요. 미룬다고 선택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미루는 동안 타워는 점점 더 세게 무너질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만큼 더 다칠 뿐이고요. 아픈 결말이죠. 그래서 행동 지침은 명확합니다. 눈 가리개 먼저 벗어야 되겠죠. 그리고 당신이 칼을 내려놔야 돼요. 무너지기 기다리지 말고 당신이 정리해야 되는 거죠. 받아 적으세요. 눈 가리개를 벗는 빌드업을 해야 돼요. 당신을 위해서. 진짜로 그 사람이 당신을 위해서 한 게 뭔지 적어보세요. 적다 보면 이런 환상이 좀 거칠 겁니다. 쓴 게 생각보다 많이 짧을 거예요. 둘째, 소드 5. 기억나시죠? 자존심 싸움 중입니다. 그 판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상대가 없으면 승패도 없어요. 그런 자존심 싸움에 져주고 물러설 필요가 없단 말이지. 그냥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무너지기 기다리지 말고. 셋째, 무너지기 기다리지 말고 먼저 걸어 나오세요. 타워에서 떠밀려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랑 당신이 두 발로 계단을 밟고 천천히 내려오는 거랑은 다르죠. 탑을 떠나는 건 똑같아요. 하지만 하나는 다치고 하나는 다치지 않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슬프지만 한때 진짜였던 관계예요. 근데 지금 빛이 꺼져가고 흐름은 무너지는 쪽입니다. 시기는 7주 안에 한 번은 정리가 될 텐데 당신이 직접 할지 무너짐에 맡길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눈 가리게 벗고 당신이 직접 선택해야 돼요. 미루는 거는 결정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최악의 선택을 할 뿐인 겁니다. 꺼져가는 불 살리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정답이 아니에요. 그냥 꺼져가는 불은 보내주는 겁니다. 한때 태양이었다고 해서 지금 제가 된 걸 끌어안고 있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눈 가리게 먼저 벗고 무너짐한테 맡기지 말고 당신이 직접 해요. 당신을 위해서 직접 해야 됩니다. 자, 4개 번호 다 봤어요. 그 4개 다 풀어놓고 보니 결말이 다 똑같아요. 그 사람을 기다리지 말고 당신부터 챙겨라. 진심이든 어장이든 답은 같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진심인 사람은 어떻게든 오거든요. 어장인 사람은 알아서 떨어져 나가고요. 그러니까 당신이 할 일은 번호 이런 판정에 휘둘리지 말고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설계하는데 참고만 해주세요. 같은 번호끼리는 서로 알아볼 거예요. 혼자가 아닌 게 보이잖아요. 혼자가 아닌 걸 확인하고 가세요. 세상은 크고 넓습니다. 당신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 댓글만 봐도 여러분들은 서로 치유해 줄 곳이 생긴 거예요. 유튜브 타로 댓글창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만큼 힘들다는 거를 다른 사람한테 댓글로 숫자 하나만으로도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기댈 수 있는 창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0.1초도 안 걸립니다. 그쵸? 이 고민하는 사람들의 숫자 댓글만 봐도 여러분들 서로가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댓글창이 그랬으면 더더욱더 바랄 게 없겠고요. 이 마카로는 당신이 이런 영상 안 찾아볼 때까지 영상 만들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